고객님들이 니즈가 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대표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장비들을 그러면 처음부터 창업할 때부터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바닥 장비나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분진 제거 쪽으로 뭐 이제 또 진드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장비가 고가 얘가 지금 장비값만 하더라도 한 850만 원? 그 얘가 한 420만 원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구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청소기랑 스팀 정도는 조금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자질구레한 이제 소모품들은 좀 있는데 그 정도만 준비를 하시더라도 운영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재가 왜 2차 하자가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무턱대고 그냥 뭐 그런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십니다. 대표님, 그럼 요 끝에부터 그 비싼 거부터 좀 해소개 좀 네네. 해주실래요? 네, 얘는 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테리어를 관심 있거나 청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컬비라는 제품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또 오류가 있긴 해요. 얘가 이제 무슨 도배지에 특화된 뭐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원래 얘가 특화된 거는 매트리스입니다. 소파나 매트리스 쪽에 그러니까 10,000번 이상의 그런 그 이제 약간 충격을 주면서 안에 있는 분진들 또는 이제 진드기들 이런 것들을 그 압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유닛이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배지, 합지는 사실은 무관하고요. 실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나면 실커지에 이렇게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제 그 분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실크지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면서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어도 청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마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체크가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제 청소 뭐 용품들을 구비를 하시는 게 좋지. 청소 방법을 전혀 모르고 이것부터 처음부터 구비를 하시면 자재가 왜 상하는지 이런 개념들이 지식이 전혀 없이 구비를 하시면 돈만 날리고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클리버인데 보통 이제 프리미엄 청소 업체에서 많이 쓰는 게 아이맙이라는 게 있고요. 또 클리버 보통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클리버를 더 선호를 하는 게 일단은 아이맙보다는 가장 최신형입니다. 그리고 또 이 클리버 같은 경우는 바닥 이제 청소에 특화된 장비인데요. 얘는 이제 위에가 액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청소하는 이제 뭐 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뭐 솔이나 이런 패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자재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대략 한 850만 원 전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비마저도 자재의 특성을 모른다 그러면 밑에 있는 툴을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강마루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데코 타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 장비를 사용했었을 때 효과가 있죠. 근데 사실은 청소업을 제가 한 10여 년 운영하면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한다 이것보다도 이제는 좀 디테일링 청소를 들어갔었을 때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거가 없어도 저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장비에 혹해가지고 800만 원대, 400만 원대 이 장비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창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면 고가 장비를 조금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로 너무 혹해서 장비를 마구잡이로 그냥 구비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은 자재를 알고 그 자재에 따라서 청소하는 방법을 먼저 습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재를 알고 청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비를 의존도가 높아지면
현장에 갔었을 때 이 장비가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장비가 만약에 현장에서 급히 뭐 작동이 안 되거나 이랬었을 경우에는 대처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이 장비를 나는 잘 사용한다고 했는데 2차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왜 하자가 발생됐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재들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자재의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청소를 1, 2년 정도 이제 해가 갈수록 다양한 그 사례들을 경험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다만 청소 창업을 처음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자재에 대한 그 부분들의 특징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세요. 또 네이버 검색만 하시더라도 많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필수로 좀 구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라보에서 프로페셔널 스팅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태리째를 이제 많이 썼는데, 저희 이제 우리 마케팅 대표님이 이제 서치를 통해서 이거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다행히 또 그때 하필 또 제가 사용했던 스팅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써봤는데요. 저는 이제 모네어 또 뭐 블루 에볼루션 뭐 그까지 또 스팅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스팅기보다 저는 오히려 더 입주 청소에는 얘가 더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바가 압력이 나가는 스팀 바가 한 4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4바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입주 청소 때는 사실은 낮은 그 압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균 청소에 특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는 보편 이제 많이 저희들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재의 특성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스팀을 너무 난무하게 쓰면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필름이 뜨거나 또는 뭐 마루가 뜨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또 변색이 되거나 또는 이제 뭐 작업자의 사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자재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그런 지식들을 먼저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문가로서의 좀 더 견문들이 더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가 이제 가장 애용하는 청소기입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썼지만 물론 이제 외모는 되게 투박하고 되게 예쁘진 않죠. 이제 오랜 세월에 저의 이제 흔적들이 있는데 얘가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돈을 많이 벌어주는 청소기인 겁니다. 얘 한 대로 장고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고장이 있었을 때 대처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제 투모터가 있고 원모터가 있는데 입주 청소 때는 이제 투모터도 사용을 하는데 투모터는 좀 많이 무겁다 보니까 준공 청소할 때 빼고는 저는 원모터로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일반 원모터하고 좀 다르게 얘가 또 압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2차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마루나 강화마루나 또는 장판이라 하더라도 이음새 같은 부분에 물이 머금고 있으면요 2차 하자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판 같은 경우는 얘가 처음부터 다 빨 필요는 없고요. 강마루나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물이 이제 밑으로 이제 머금으면서 시간이 노출이 오래되면은 걔가 이제 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가 최대한 이제 물기를 다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만 사용하셔도 이 바닥 장비, 이 클리버라는 바닥 장비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한 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말 여러모로 유용하게 청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라보하고 이 청소기 금액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대략? 얘도 한 30만 원대 되는 것 같아요. 얘도 30만 원대 되는 것 같고 얘도 30만 원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네. 그 라보는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대 있어야 되나요? 한 대만 있어도 돼요. 한 대만 있어도 되고 이제 조금 이제 하시다 보면 필요성이 느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자 만약에 3인 기준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고퀄리티로 조금 더 깔끔하게 또 고객님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한 대 정도 더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기 같은 경우는 네. 투모터로 그러면 이것도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투모터 한 대, 원모터 한 대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모터를 전체 마루를 다 투모터로 했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루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만약에 끝났다 또는 이제 신축
신축의 이제 현장을 갔다 봤었을 때 저희들이 작업하기 전에 그런 자재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마루가 필름이 약간 떠 있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바닥 청소를 이제 린스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투모터로 자칫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필름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압이 너무 세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시기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모터 한 대, 원모터 한 대가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3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평수는 청소기를 2대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게 작업자가 좀 더 수월해요. 왜냐면은 창틀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탈거해가지고 내부까지 분진 다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바닥은 당연히 기본이죠. 심지어는 얘가 건식까지 습식까지 다 되기 때문에 벽 청소에도 또 되게 많이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퀄비가 굳이 꼭 필요하다, 꼭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얘가 퀄비를 대체할 수 있고요. 얘는 바닥에 이제 바닥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퀄비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균 청소까지 다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그리고 이제 얘가 분진을 뭐 이렇게 압으로 때려주면서 빠지면서 어느 정도 살균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도 마찬가지고 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를 모르고요. 자재의 특징들을 그리고 하자가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 어떤 걸 쓰더라도 2차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재 하자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자재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들을 먼저 키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얘는 이제 고압기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이것저것 고압기를 많이 써봤는데 저는 이제 에어컨 분해 청소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에어컨 분해 청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계양 거. 가격대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디에 쓰냐면 이제 폼렌스를 앞에다가 이제 중간에다가 설치를 해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욕실에 예를 들어서 뭐 타일들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창호 베란다 쪽에 오래된 구축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1층일 경우에는요 그 베란다가 만약에 비확정이었다 그러면 창호와 밖에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는 창틀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그 고압기를 구석구석마다 먼저 한번 뿌려주고 작업을 했었을 때는 좀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런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바닥 같은 경우도 이제 비확장인 베란다의 바닥 같은 경우도 수도 이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고압기가 만약에 있으면 어느 정도 린스칠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그 묵은 때들을 얘로 좀 벗겨낼 수가 있고 곰팡이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압기 사용하는 게 시기적절하게 되게 많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입주 청소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에어컨을 하면서 계속 사용했던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냥 뭐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있으면 좀 편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압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몇 번이고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도배지의 특징들을 전혀 모르고 만약에 그 창호를 작업을 하다가 이 물들이 튀면은 심지어는 합재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게 번집니다. 그러면 2차 하자가 또 발생되는 거죠. 또는 이제 마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루 같은 데도 이제 마루 옆에 중창이나 뭐 창이 있는데 고압기가 너무 편해. 그래서 이제 뭐 창호 같은 데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2차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일 같은 데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타일이 많이 깨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압기를 너무 남발하게 쓰면 타일이 더 2차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몇 번이고 얘기를 해도 아깝지 않은 게 자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면 2차 문제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 창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래도 전문가로서 좀 한 단계 등업을 시키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디테일링 청소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인테리어의 지식과 그리고 이제 그 용어들 정도는 어느 정도 먼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